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3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과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을 강조하는 한편 지휘관의 지휘권 존중도 약속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 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앞서 박한기 전 합참의장은 2019년 7월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안보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영우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영외 카페로 불러내고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사례도 있었지요. 이 중심에 모두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3급에서 5급에 준하는 청와대 행정관들은 정부 일선 부처에서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급수와는 달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다소 충격적인 일이 있었지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넘어 법 위에 군림 발휘하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북한이 유독 두려워했던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잠시 김관진 전 장관과 관련한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수십 명이 전사해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장관의 발탁이 됐죠. 당시를 기점으로 2년 전 노무현 정부의 종료와 함께 합참 의장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었는데요. 전쟁 발발 위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때 사람을 장관으로 쓴 것입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군 기관과 사기를 일으켜 세우고 김정은의 군부와 싸워 이길 적임자라는 평판이 그를 다시 현역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김관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은 연평도에서의 대대적인 포격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연평도에서 당했으니 연평도에서 반격하겠다는 1대1 응징 정신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 미군은 연평도 사격 훈련을 반대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할까 걱정했던 것인데 김관진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적이 얕잡아 본다. 전쟁은 전쟁 의지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그는 청와대로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완강한 김 장관의 결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포사격 훈련을 허락했고 결국 미국의 반대 속에 포사격 훈련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군의 우려와는 달리 북한 군부는 김관진의 기세에 눌려 포사격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마 그때부터 김관진이란 이름 석자는 북한 군부한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가장 위험한 적장으로 인식됐을 겁니다. 김관진 장군이 장관에 부임하고 1년도 되기 전에 미국 국방부에선 김관진 효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즉시 대멸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걸 미국도 인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은 김 장관은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자기 캠프에서 세 사람을 찾는데 실패하자 국방장관직을 계속 맡겼습니다. 그러자 북한 군부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사격장 표적지에 김관진을 등장시켰고요. 군견으로 하여금 김관진의 무용을 물어뜯는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암살단을 보내겠다는 협박 편지와 전단을 서울 시내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장관은 두려워하거나 절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때 북한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자 김관진 실장은 대북 확성기 설치로 대응했습니다. 북쪽의 총격엔 수십 배로 응징했는데 결국 북한 군부로 하여금 지뢰 설치가 자신들의 행위임을 인정하고 유감 표명을 하게 만들었었지요.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앓고 있던 황병선은 우리 측 대표였던 김관진 실장을 화장실까지 따라와 초조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황병선은 김 실장 앞에서 전투복 상의를 벗었는데 허리 쪽에 시커먼 때가 낀 붕대가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병선은 김관진 실장에게 김 선생
나 좀 살려주시오라고 애원했다고 하지요. 자, 바로 이 협상에서 북한은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도발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저처럼 김관진이 김정은의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지 한국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첩 역할을 한 이석기는 국회의원 시절 김관진 장관을 장관직에서 쫓아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김관진 장군은 7년이란 긴 세월을 고위직인 국방장관 안보실장으로 지내면서 우리나라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던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5년 군인의 길만 걸었던 사성 국방장관이 정권이 바뀌고 차디찬 감옥에 감방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북한 군부와 대결 의식이 치열했던 김관진 장관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죽기 살기로 무산시키려는 집단을 종북 이적 세력으로 보고 단호한 댓글 대응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또 국방장관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니 뭐니 하면서 비하하는 낙곰수 방송을 병사들이 듣지 말도록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문재인 정권은 그에게 수갑을 태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김관진 장군을 얼마나 옥에 가두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냐면요. 이재수 기무사령관에게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김관진에 대해 불어라 라면서 압박을 가했다고 하죠. 그만큼 문재인 정권은 김관진을 제거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